문이과 통합과정이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을 뜻합니다. 교육부에서 정의한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과학적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문이과 통합과정은 14년 9월 달에 교육부 공시자료에 최초로 등장하였고 15년도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 09년도 최종 개정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개편안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 전반에 걸친 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융합형 인재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문이과 통합 과정에서는 수학, 과학 등 이런 주요한 과목에 대한 학습량을 경감하고 그 감소분을 통합 수학, 통합 과학의 통합 교과로 메우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넓이를 위해서 깊이를 포기한 거죠. 그러나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현대사회의 양태와 정확하게 역행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려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는 한 대여섯 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는 전 과목 범위로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서울대생들이라서 전교 1등을 하셨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말고사 때 한두 개의 과목을 버리는 걸 심심치 않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업의 원리에 얻은 일맥상통합니다. 게다가 여기 계시는 고학번들께서는 아주 공감을 하시겠지만 10대와 20대 초반의 나이는 학업 효율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이때 넓이를 위해서 깊이를 포기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융합형 교육의 실행 가능성도 의문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사범대에서 각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4년제 교육을 마치고 실습까지 마친 후에 학교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문이과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설사 이런 문이과 통합 과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학 레벨에서의 고등교육 과정을 먼저 교사들 상대로 실행한 후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학교에서 영어 외의 과목에 영어 수업 진행을 의무화시킨 경우가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영어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뤄보았을 때 저희는 문이과 통합 과정은 아직 시기상조행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차로서가 있겠습니다. 반대측 2가. 먼저 중요한 과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과목의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과목에는 분명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면은 필연적으로 깊이가 얕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넓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전공을 결정하기 직전입니다. 저희가 대학에 오면 달라지는 게 저희의 전공이 생기죠. 그런데 이 대학에서도 전공을 더 배울 것이고요. 부족하면 대학원, 사회에 나아가서도 전문성을 더 높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고등학교 시기부터 벌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넓이를 줄이고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가르칠 교사가 양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을 하지만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은요 양쪽 문이과 측에만 개설되는 거기 때문에 과목 숫자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수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역사지리 사회교과의 교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자유토론 때 하겠습니다. 네. 자, 반대측 1의 임동입니다. 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의 52% 정도가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문이과 통합과정 폐지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갖추는 데 있어서 문이과 분리 교육은 매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고의 폭을 좁히고 창의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통합사회과목이나 통합과학교육 과목을 통해서 쌓은 탄탄한 기초 소양은 이후 대학에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배울 때 다양한 관점에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등학생일 때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커넥팅 더 도츠. 그가 동양 철학과 서체를 배운 것이 프로그래밍 능력과 융합되었듯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미래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인격적인 발달과 성숙한 시민의 양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이과의 분리는 특정 사고방식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이런 통합적인 발달을 저해합니다. 실제로는 각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나 아니면 실생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두 가지 사고방식이 모두 필요함에도 문이과가 확연히 분리되어 교육받는 환경에서는 이런 두 가지 사고방식을 균형 있게 기르기가 힘듭니다. 또한 공동체가 직면하는 문제는 문이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문이과 쪽 모든 영역의 기본 소양이 필요합니다. 아직 한국의 교육제도는 개선해 나갈 점이 많지만 점점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둘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교육 과정을 유지한 채로 여기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주최수를 다음으로. 네, 찬성적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문이과 분리교육이 어린 시절 사고의 폭을 좁힌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동서적으로 수업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고교 시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좁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대학생 이후가 된다면 사고의 폭이 넓어질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비교도 안 되게 좁은 공부를 한다는 말에 반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와서도 저는 동양 철학이나 뭐 화학이나 통계학이나 심리학, 마케팅 되게 다양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 온다고 꼭 좁은 영역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통합과학과 통합 수학을 통해서 쌓은 탄탄한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혹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경우 분명 그는 애플을 일으킨 좋은 CEO였지만 제방적 커뮤니케이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나단 아이브가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거부했던 이런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커뮤니케이터를 배양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논리적 오류로서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 다른 영역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문이과나 다른 영역, 그러니까 문이과 이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을 좀 갖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말하는 거고, 또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제 생각에는 이 통합 교육 과정에서 연극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성 측 2의 인도입니다. 저는 융합형 교육을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융합형 교육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성패는 결국 입시 제도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대학 입시 제도는 현 정권은 물론 과거 정권까지도 계속 수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증가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분석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성적은 2012년도 10.5배에서 2017년도 10.8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포자의 증가입니다. 즉, 통합형 교육을 한다고 해도 수시 비중이 높은 현 입시 제도의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융합형 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융합형 교육 물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문들을 공부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이과 불기형 교육 체계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융합형 교육은 학생이 관심 없고 싫어하는 과목들을 공부하도록 강요하여 학업 부담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학업 부담이 늘어나면 앞에서 말했던 수포자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이 과목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학생의 행복 지수는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학생의 75%가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학생들은 높은 학업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학업 부담을 추가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융합형 교육 자체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융합형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시기를 포함한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융합형 교육보다는 자신의 전공을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심화형 교육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기 이전인 르네상스 시기에는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와 같이 융합형 인재들의 시기였죠.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인 르네상스 시기 이전인 그 중세 시기에는 르네상스 시기와는 교육 방식도 반대였을 거라고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융합형 교육은 시대적인 사이클을 갖습니다. 현재 융합형 교육이 대세라고 할지라도 계속 대세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차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형 교육이 학생에게 학업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우선 융합형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하신 건 맞죠? 예. 혹시 2014년 9월 12일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통합교육과정으로 과목이 늘어나서 학업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는 결국 대입 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 대명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기초 지식이 융합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입시 제도를 교육 제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학업 부담을 늘리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업 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한민국 교육의 성패가 입시 제도가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시 제도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구현을 하면 이따 잘 들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제도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격을 발달시키고 올바른 시민으로 양성시키기 위해 하는 제도인데요. 그럼 입시제도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갈 때 평가받는 방법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럼 입시제도가 교육제도에 의한 교육이 달성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교육제도의 성패에 따라, 그러니까 교육제도를 입시제도가 먼저 우선되어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시제도가 결국에 장애물이 된다고 교육제도를 시행하지 말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입시제도가 너무 큰 장애물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네. 자, 이 문제는 더 논의가 돼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시간을 2분 드리고요. 정리하신 다음에 자유 토론에서 그 문제를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분. 2분 안에. 얘기. 이따 들어보고요. 자, 반대측의 인원입니다. 저
저는 먼저 이과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롤스의 정의론 아십니까? 모르시죠? 사실 이과 정상적으로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아는 분들이 좀 이상한 케이스죠. 여러분들은 반대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기하와 벡터가 뭔지는 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제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문과와 이과가 분리된 교육 과정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반대로 다른 한쪽 분야는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자유포럼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그 수학 1등급 최상위권 평균 점수랑 9등급 평균 점수의 차이가 2009년에는 9.5배였는데 2017년에 다다라서 10.8배까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수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수학은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과외비도 더 많이 주고요. 그런데 이 수학이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기보다는 현재 교육 정책은 수학을 포기하고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처럼 수학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과목이 더 좋아서 문과에 온 학생들에게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고 있고, 또 이렇게 치우친 교육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다른 학문 분야로의 진입 장벽에 막히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고등학교에서 수업만 듣다 보면은 어떤 분야가 나한테 잘 맞는 진로 분야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대학에 와서 이 길 내 길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인공지능이 갑자기 너무 흥미가 생겨서 컴퓨터공학이나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문과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법체계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너무 멋있어서 로스쿨에 가고 싶은 이과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이과를 통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차 조사가 있습니다. 일단 문이과 교차 지원 혹은 전공을 할 때 전공을 바꿀 때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셨는데, 네. 그 실제로 교차 지원이나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이 소수임을 아십니까? 네, 소수임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그거는 이미 지금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기초 소양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소수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일단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다수는 자신의 본 전공에 남아있는 상태고 소수는 교차 지원을 하는 상태인데,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희생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융합형 교육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단면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보면은 사람들이 더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융합하는 교육을 받으면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이과 교차 지원을 할 때, 교차적으로 공부를 할 때 진입 장벽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문이과를 다른 이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가르칠 교사들에게도 그 진입 장벽이 그때 재연수 과정에서 이제 진입 장벽이 클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사람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걸 준비하기 힘들다고 배우지 마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고요.